영상 속의 주인공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울 중구청장 예비 후보이신 이동현 전 서울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동현 예비 후보자께서도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 도시인 서울 중구의 구청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동현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두 분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혹시 본인 소개 셀프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키운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 20세에 민주통합당 시절에 입당한 이후에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부터 해서 일반 당원을 거쳐서 국회 입법보좌관, 그리고 국회 보좌관, 서울시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까지 당의 가장 낮은 곳부터 지금 현재 구청장 출마 때까지 당에서 키우고 당에서 헌신해온 당원 중심의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현 예비 후보님은 그 지난 서울시의원 4년 임기하셨고 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이후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까 잠깐 뭐 당이 키운 인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또는 서울시의원 하면서 어떤 일 하셨는지 조금 자세하게. 사실 뭐 앞서 우리 조심님과 우리 홍인상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신 정책의 수혜자이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첫걸음이기도 했고요. 그 각 정책을 그 대상자한테 듣겠다 해서 참여정부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소년 정책을 만든 곳이 청소년 특별회의였는데요. 제가 거기 위원을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래서 대통령 임기 이후에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던 거지만 나이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였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편부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생회장을 당시만 해도 어머니가 없으면은 상당히 그 약점이 됐었던. 그때도 그랬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있죠. 제가 학생회장이 혹시 되면 저희 어머님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되는 사회였죠. 그런데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 학교에서 제 출마가 안 된다고 막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불만을 학교에다 따져봤자 피해는 오로지 제가 입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갔었죠. 몇 살 때? 제가 그때 17이었습니다. 17에 그럼 고등학생이 있겠네. 1학년이었습니다. 가져가서 똑바로 안 해! 그런데 요즘 응기가 드시 그랬습니까? 아저씨가 좋은 세상 만든다 했는데 하나도 좋지가 않다.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니 안 계신 건 또 분하고 억울하고 한데 참 세상 억울하고 참 슬픈데 갈세까지 거기 받냐, 그렇죠. 분리까지 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러면 학교에 전화를 해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한 10년을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는 그 눈치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학교에 전화해봤자 피해는 오로지 저한테 온다는 게 또 느껴지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그게 제 첫 출발이었어요. 정말 똑똑한. 야, 그때 나를 좀 찾아왔으면 나랑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그렇게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입당해라 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만 18세가 아니었고 19세였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정식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입당을 하면서 지역위원회 당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젊지만 경력은 오래된. 정당은 정당 그러시네요. 생활 연수로 따지면 벌써 15년, 16년 차니까 젊은 베테랑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동현 전 시의원님 이제 중구청장 도전에 나서는데 그 자질이 분명한가 지금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17살 때 국회의원 찾아가서 똑바로 안 해오고 할 정도면 굉장히 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내란 때 목숨을 걸고 맞선 분들만 나와야 되는데 내란 때 이동현 전 시의원님 당시 국회에서 근무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제대로 했습니까? 거기 경험담 좀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그날 사실은 조금 일찍 침실에 들어섰던 날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저희 아이 임신 소식을 그때쯤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침실에 일찍 들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의원실 친구들한테 지금 국회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 켜야 된다 보니까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고요. 한 5초 동안 이렇게 가만 보다가 이거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또라이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또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일단 저희는 왜냐면은 모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바로 이미 수행 직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모시러 바로 가고 저희도 할
할 거 없이 바로 국회로 향했었죠. 국회로 향하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경찰벽이 쌓여 있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도 택시가 안 잡혔어요. 그 시간에. 또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국회 직원들끼리 서로 다 통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 담 넘어주고 반대 가서 끌어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향해서 저희 또 모셨던 제가 모시고 있는 의원님이 박승준 의원님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국회 진입하고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옆에서 끝까지 저희가 보좌하고 책임지고 같이 맡고 그랬었죠. 여기 월담 선생님이 또 계셨는데 아, 얼땀했어요? 예, 그때는 담을 안 넣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내란 당시 다들 뭔가 좀 한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다들 했잖아요. 두 분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가까이 본 일 있어요, 두 분? 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대선 때나 이럴 때 볼 수 있거나 국회 사는데 사실은 보기 싫었고 왜 그렇게 가서 사람이 모이면 예,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 구름 인파 중에 한 명으로 치부되기가 싫었습니다. 야, 지방선거와 내란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와 내란은 별개다 아니면 한 몸이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거기. 하고요. 예, 아무래도 중앙정부 우리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 바뀌었지만 지방 세력에도 분명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을 거예요. 많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다시 조사해보고 철저히 들여다봐야 이번 선거가 완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내란 세력 청산의 그 마지막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내란 청산이 시급히 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중요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이동현 중구청장 예비 후보자부터 어제 검찰 개혁 법안이 원만히 통과된 부분에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지역에서 다닐 때도 네. 많은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많은 토론과 숙고 또 의총에서 당론 추인하는 과정과 진통을 겪어서 마무리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에 뭐 법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현재의 제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확고한 지지와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진통이 가라앉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행정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어젠다를 만드는 일도 분명히 유능하시지만 또 행정가에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공적 가치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이제 면모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고 이 개혁이 점진적 개혁으로 나아가면서 완성되는 우리 초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되는 과정을 다 같이 응원하고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질문 이제 맞죠? 검찰 개혁안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이제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의 이제 그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이게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어제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님 주재로 그 민주당 국회 원내대표 만나서 합의 좀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제 합의가 안 됐어요.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이제 언제까지 이 문제 밀어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겠죠. 그러니까 국조특위 구성하고 위원 선임해라 이렇게 공문을 네. 법률에 근거해서 양측에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좀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국정조사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민주당에서 구성되는데 거기 부위원장님이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박성준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있고 옆에서 돕는 편인데요. 시작부터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검찰의 지금까지 불법적인 행태를 다시 점검을 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자라는 게 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님들에게 달려있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밝혀지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면 국정조사 추진에 조금 부정적이셨던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런 정당성을 다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현 후보께서는 지금도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겸직하고 계신다는데 좀 잘하세요. 분란 없이 가서 의원님한테 서울에서 우리 초심이 그러는데 계속 뭐 또 그런 분란 일으키면 응징 온다고 좀 전해주시고.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아, 그럼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공해야죠. 예.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특별히 무게감이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동현 전 시의원님 서울 중구청장 선거 출사표 던지셨잖아요. 제대로 된 출마 예변 두 분 한번 저 들어볼까요? 진짜 중요해요. 이제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동현입니다. 중구에서 아이 키우는 아빠로 살면서 중구민들의 가지고 있는 갈증과 답답함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참 힘들었다라고 저에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볼썽사나운 학부모들과의 다툼, 그리고 지금 주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 그리고 시그니처 사업 없는 변변치 않은 중구에 대해서 답답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 그리고 체감하실 수 있는 행정, 그리고 당원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정당 정치, 이동현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다시 찾는, 다시 오는 중구, 떠나가지 않는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후보는 17살 때 국회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보죠.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이제 집을 나가신 겁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어머님이 이제 네. 결손된 그런 가정인데 네. 학교에서 뭐 좀 하려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예. 못 오게 이렇게 네. 해서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예. 오늘날 왔는데 상당히 당돌한 그 당시에 청소년 학생이었다. 용기 있는. 용기 네. 있는. 거기 아무나 못 오거든. 화가. 그래서 그 덕분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 있고 당돌한 우리 이 예비 후보님의 조곤조곤한 출마 예변 잘 들었고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 그 민심 좀 들은 바 있으면 어떻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지 중구청의 부동산 민심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 민심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갈래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물론 그 주민분들께서 좋다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를 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거의 같이 들어오니까 아직 전세 가격이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계약하거나 이랬을 때 좀 이사에 대한 생각도 많으시고요. 조금 변동이 좀 있는 건 있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더 돼야. 그럼 부동산 전세가 투기 그냥 안되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죠. 그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전세 등이나 월세나 집이 없이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좀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이동현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자님. 지금 중구는 말 그대로 서울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강남으로 다 뺏겨서 그렇지만 그래요. 그 원도심 중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할 것 같은데 중구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큰 그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중구는 아무래도 다들 잘 아시는 곳입니다. 우리 조심님도 그렇고 누구나 자주 가던 곳이기도 하죠. 완전 도심 중에 도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 공동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구도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주거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교육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더불어 이걸 더 넣어서 관령 행정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뀌고 근본적인 재설계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구하면 되게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얘기하듯이 재정 자주도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이기도 한데 이 구가 풍요로운 데 비해서 주민들이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도시지 않겠습니까? 중구를 대체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다른 도시가 없거든요. 이유가 아무래도 호텔이라든지 외국인 관광 자원이 전부 다 서울 중구에 몰려 있는데 이분들이 왔다 그냥 가는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조금 이 구의 풍요로움을 주민께 돌려드리자 해서 저는 외국인 관광세를 제일 먼저 기치에 걸었습니다. 조세 저항은 줄이고 외국인에게 관광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에게 복지 정책으로 쓰겠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라고 아시죠? 예. 그 지금 그 아파트 짓는다는 거 그것도 중구죠? 종로. 거긴 종로인가? 예. 저희가 바라보고 하여튼 있는 그 옆에 붙어 있잖아. 예. 오세훈 시장에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정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걸 자꾸 하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제가 시의원 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이 하다가 중간에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로 바뀌어서 했었는데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하십니다. 김동연 예. 예비후보님께서 이제 외국인 관광세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또 소공동 그 예. 데에서 화재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좀 진짜 안타까웠었는데 안타까워요. 그런 안전 문제도 같이 신경 써주시는 우리 예. 청사님 TBS 공연에 그려주시면 그 왔던 제가 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중구는 말씀하신 대로 정주 인구라고 하죠. 인구는 12만 미만의 아주 작은 도시지만 생활 인구는 여행객, 직장인 포함하면 정말 서울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안전 종합 대책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도시의 기본은 안전이 조건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되는 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1호 결제는 중구민 안전 종합 대책과 중구민 안전 종합 진단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추진 목표입니다. 네,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네. 이동현 예비후보님. 예. 보통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캠프에선 이름을 그렇게 막 네. 짓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네.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네. 발로 뛰는 아니고 가로 세로 아니고 바로 캠프라고 예. 지으셨던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세 가지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이제 현재는 무너진 구정을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바로 잡겠다. 예, 네. 이동현 중구를 바로 세우겠다 첫 번째고 그다음에 말이 아닌 바로 행동하겠다. 아 바로 즉시 예, 행동하겠다. 즉시 하겠다고요. 이동현 국민 목소리에 바로 응답하겠다. 그래서 저는 정의롭게 세우고 빠르게 소통하고 바로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해서 바로 캠프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예비 후보분이 많이 등록하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차별성 뭐 미리 어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예. 예비 후보님. 예, 저의 강점은 확실한 강점은 예열이 필요 없는 즉시 전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국회 보좌관이고 그전 서울시의원까지 일하면서 지역 현안을 가장 소위 말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인원이기도 하고요. 시의원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은 서울시하고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고 국회 보좌관으로서 중앙정부와 협력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삼박자를 갖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저다. 그리고 지금 잠재력을 중구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중구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저 이동현이다라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주세요. 네, 어쨌든 두 분 모두 그 개소식이나 이런 데서 걸출한 인사들과의 동행으로 좀 화제가 되셨어요. 우리 이 예비 후보님은 정원호 구청장님과 함께 중앙시장 돌아보시는 네. 게 아까 영상에도 잠깐 비쳤었는데 함께 움직이셨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의 핫한 두 분께 어떤 조언 혹시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동현 네. 후보는 정원호 후보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5년 정도 된 인연이긴 합니다. 아, 예전에 15년? 당에서 오, 같이 그렇구나. 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성동구청장으로 같이 손발을 맞추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높아요? 성동구청장이 높아요? 처를 보면은 그건 높낮임이 예, 아니라 농촌 역할이 아줌마.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서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께서 그 사무실이 또 중구에 됐거든요. 그래서 네. 첫 지역 방문이 서울 중구였습니다. 그래서 아. 함께 인연도 깊었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어제 사실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어제 박주민 예비 네. 후보께서 또 저희 지역에 방문하셨어요. 아, 저와 그래. 같이 약수시장을 돌면서 했습니다. 이만큼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서울 중구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예비 후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몇 싶습니다. 명이에요 예비 후보자 중국? 지금 한 10명 선거위원회 됩니까? 등록하신 분은 저하고 한 분만 더. 여기 경쟁이 약하네. 어유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 네, 주세요. 뭐 예비 후보가 얼마나 등록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당내 경선이 이제 본격화될 예. 거잖아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예. 내란 극복 동지이기도 하고 예. 또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원들께 나 경선에서 저 잘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어필 한번 해주시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실 지난 계엄 이후에 같이 손잡고 광화문으로 나갈 때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당직을 맡고 있었던 제가 그때 변변치 않게 바쁘다고 차마 따뜻하게 손 한 번 못 잡아줬었던 경험도 있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출퇴근 인사를 하면 당원분들께서 슬쩍 와서 저에게 손을 잡아주시거나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 후보자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거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구청장이 된다면 우리 당원들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이동현 후보부터. 네, 이른 아침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중구에 사시는 지인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있다면
꼭 이동현을 한번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초심 백운정의 희망찬 모닝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5시 더 좋은 소식으로 더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상쾌한 하루, 희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 주세요. 웃으면서 인사 마치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